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공기는 짙어졌고 건물의 불빛들은 불규칙하게 깜빡였으며 바람조차 몇 초간 멈춰 있었다. 그때 기자들, 분석가들,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 여성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 제이콥스. 그녀가 한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과학만을 신뢰하던 사람들조차 귀를 기울였다. 수년 동안 신디는 냉철한 세계 분석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아 여행 중 그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다. 3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있다가 깨어난 그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신디는 현재에 속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했다. 미래의 파편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장면들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첫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 경제 붕괴, 정부의 스캔들,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대로 일어났다. 점차 냉철한 분석가였던 그녀는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가능을 예견하는 여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도 이번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바로 한국에 관한 가장 최근의 비전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서울이 거대한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수도는 현대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여의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나라의 정치적 심장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고 세 개의 빗줄기가 나선 형태로 내려오는데 하나는 금빛, 하나는 은빛, 하나는 붉은 빛이었다. 그 빛들이 광장 중앙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도시 전체를 밝히는 기둥이 되었다. 7분 동안 사람들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묘사했다. 하늘 위에서 무언가 작고 가벼운 것이 천천히 떨어졌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하얀 잎사귀 하나가 빙글빙글 돌며 땅에 내려앉았다. 신디는 그것에 적힌 글을 읽으려 했지만 모든 비전 속에서 또렷하게 남은 단어는 단 하나였다. 준비하라. 그녀가 그 사실을 공개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4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다. 여러 나라의 헤드라인이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잘 아는가? 어떤 이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과거 예언들을 모아보며 그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고 정교한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신디는 여전히 멀리서 차분하고 거의 냉정한 태도로 있었다. 명성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선택권이 없어요. 이 장면들은 매일 밤 돌아와요. 외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힘의 수렴점이라고 했다. 그 힘은 세계 강대국들을 흔들고 지구의 균형을 다시 쓸 것이라고. 그녀는 첫 번째 징조가 2025년 10월이 끝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대한 사건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치인들은 그녀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정보기관들은 그녀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일반 시민들조차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녀의 방송 하나하나가 다가올 일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 직설적이고 정확하며 감정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몇 초간 똑바로 응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징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충격적인 발언 이후 세상은 신디 제이콥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송 중 단 하나도 무심히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눈빛 속에서도 그녀는 비전이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밤중에 전기적 탁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공중에 투영된 일련의 영상이 보였다고 했다.
건물들, 얼굴들, 지도들, 그리고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한 날짜, 마치 시간이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어떤 일을 그녀에게 알리려는 듯했다. 며칠 후 신디는 자신이 본 것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 사건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정부, 기술, 그리고 국가들의 운명을 연결하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한국은 그 변화의 진앙기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언을 분석하려 했다. 일부는 그녀가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가장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도 그녀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세상의 무언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특별 방송을 예고했다. 자신의 경력 중 가장 길고 상세한 방송으로 전적으로 2025년에 본 것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라이브 방송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신디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원고나 메모 없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비밀로 하려 했지만 매일 밤 그 이미지들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했다. 가장 강렬했던 비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외국어로 토론 중인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중앙에는 금빛 문장이 새겨진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가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서신이 아닌 역사적 결과를 낳을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서울에 조용히 착륙하는 소형 비행기,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봉투를 들고 밤새 침묵 속을 지나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모습.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카메라와 기록 없이 진행될 것이며 그 서한의 내용은 국제동맹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신디는 그 편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안의 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의견을 나누고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예언은 그녀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내용과도 달랐다. 더 이상 하늘의 빛이나 신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 간의 직접적인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며칠 후 신문들은 워싱턴과 서울 간의 비밀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이 우연한 일치는 다시 한번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디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했다.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청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늘에는 보이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닫힌 방 안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앞으로 올 모든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보는 이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새로운 방송이 공지되었다. 제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다. 완전한 계시. 영상이 시작되자 그녀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표정은 더욱 엄숙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마지막 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최종적인 계시였다. 모든 것은 10월에 시작되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에 올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 세상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비전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림자들, 새 방향으로 부는 바람, 설명할 수 없는 빛에 휩싸인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빛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날 것이고 몇 분 안에 전 세계의 이미지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마치 하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그녀는 모든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서울의 하늘이 열리고 세 줄기의 빛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 금빛, 은빛, 붉은빛. 그 빛들은 여의도 중심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수천 명의 시민들 앞에 신비로운 기둥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현상은 정확히 7분간 지속되고 그 뒤엔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
흰색의 잎사귀 한 장. 그것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고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준비하라. 그 장면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백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생중계로 송출되고 전 대륙에 걸쳐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그 신호의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대기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경고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현상이 신디가 몇 주 전 정확히 예고했던 날과 시각에 일어났는지를. 그 사건 직후 그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극비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파견된 특사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기밀 문서. 신디는 그 남성이 조용히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빛 문장이 찍힌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극비리에 영접될 것이고 그 편지는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내용은 유출될 것이며 정치적 스캔들과 전례 없는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문서에는 비밀 협정과 결정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자신의 비전 속에서 헤드라인들이 불길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압박을 받고 불신의 기운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 편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녀는 말했다. 세상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 방송의 분위기는 냉정했고 직접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설득력이 있었다. 신디가 말하는 방식에는 누구든 주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과장된 언어를 쓰지 않았고 극적인 표현도 없었다. 단지 마치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조용히 설명했을 뿐이었다.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녀의 차분함이었다. 그 후 며칠간 언론은 미국과 한국 당국 간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신디의 발언과 실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들은 점점 더 현실과 겹쳐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다시 사라졌다. 예고 없이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 나타났다. 단 하나의 알림, 긴급 방송. 화면이 켜졌을 때 그녀는 이전과 다른 공간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백색 조명이 그녀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그녀는 입을 열었다.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녀는 여의도의 현상과 비밀 문서의 전달 이후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는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모든 발걸음이 관찰될 것이고 모든 말이 세계의 균형을 흔들 겁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정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다. 외국의 강대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의 내용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문장 하나하나가 혼란을 유도하도록 계산된 듯했다. 지도자들은 진실을 숨기려 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신디는 또한 한 인물을 묘사했다. 중년의 남성, 양복 차림으로 어두운 복도를 걷는 모습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계시의 전달자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쥔, 중심에 있으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존재.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는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올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의 귀환이에요. 그 말은 대중을 뜨겁게 달궜다. 포럼과 채널 곳곳에서 이론들이 폭발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신디가 말한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과거의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사라졌던 사상의 귀환, 억눌렸던 힘의 부활, 혹은 침묵했던 목소리의 되살아남. 그러나 예언자는 아무런 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반복했을 뿐이다. 그가 그림자 속에서 나올 때 나라는 둘로 갈라질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민중의 반응을 묘사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분노했다. 고함, 찢겨진 깃발, 사이렌 소리, 끝나지 않는 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화해였다. 사람들은 전쟁을 기대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신디는 그 돌아올 남성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 구속, 지우슈, 힘이 아닌 평화이며 그의 태도는 심지어 적들조차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나라는 분열될 것이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자기 역사라는 무게를 견뎌낼 것이고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긴 침묵 뒤 그녀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한국의 산악지대 어딘가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쉼없이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건 흔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닌 무장해제가 목적입니다. 현재의 기술들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이에요. 신디는 그 프로젝트가 2026년에 완성될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적의 에너지 필드 자체에 간섭하는 듯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장군들을 보았고 충격에 빠진 지도자들의 얼굴도 보았어요. 이 발명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러 매체들은 그녀의 말을 한국 내 과학 실험에 대한 소문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디는 경고했다. 이 창조물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있다고. 그것 이후로 그녀는 말했다. 그 누구도 한국을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들은 마침내 그 진가를 인정하게 되겠죠. 가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수수께끼 같은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디 제이컵스의 침묵이 다시 깨어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온라인에 나타났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의 귀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어둡고 더 긴박했다. 신디는 지친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1년의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다. 모두 한국과 연결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열리는 철문을 보았고 그 틈으로 빗속을 걸어 나오는 노년의 남성을 보았다. 그는 조용했고 단순한 옷차림이었으며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남자는 잊혀졌던 존재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한국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겁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 질수를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을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을 눈치채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대화는 증시의 낙관과 투자자들의 열광 속에 그저 잡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하지만 조용한 10월의 어느 밤, 한 뉴스가 번개처럼 금융포럼을 강타했다. 인도의 젊은 점성가 라비 아난드가 한국에 대해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예언을 한 것이다. 붕괴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징조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전문가들은 이를 부인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널리 퍼졌다. 라비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한 예측들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고요한 얼굴과 하늘을 응시하는 눈빛은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심지어 장군들 사이에서도 익숙한 존재였다. 그는 별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지 인간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보여줄 뿐이라고. 라비는 바라나시의 겐지스 강가에서 자라며 우주를 살아있는 암호로 여기는 스승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수수께끼를 풀듯 하늘을 관찰했다. 별의 계산은 할아버지에게 배웠고 숫자 사이의 침묵을 읽는 법은 아버지에게 배웠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가 아닌 국가들의 운명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소개했다. 그의 인생은 아시아 환율 붕괴를 날짜까지 정확히 예측한 연구를 발표한 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부터 그는 두려움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그의 침착함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선택된 듯했다. 그는 결코 공포를 자극하지 않았다. 오직 우주의 논리에 호소했다. 그가 한국이 역사상 가장 큰 경제 충격을 겪을 것이라 발표했을 때 투자자들은 침묵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라비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 치명적인 불균형 상태에 있으며 성장과 안정을 지배하는 힘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비극을 말하지 않았다. 주기를 말했다. 그리고 경고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진실은 강하게 드러난다. 그의 메시지는 작은 사이트에 게시되었지만 몇 시간 만에 세계 주요 경제 포털로 확산되었다. 라비 아난드라는 이름은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이론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다른 이들은 조사에 나섰다. 그의 과거 예언들이 역사적 사건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했으며 이는 토성과 명왕성 사이에 특정한 배열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는 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예견했고 2020년 세계적 대유행도 첫 사례가 보도되기 몇 달 전에 언급했다. 그리고 아무도 전쟁을 말하지 않던 시기에 2024년 중동 분쟁을 경고했다. 그 수많은 우연은 가장 회의적인 이들마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라비는 어떤 허영심과도 거리가 먼 인물처럼 보였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고 인터뷰도 하지 않았으며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다. 그가 입을 열 때는 항상 같은 문장을 사용했다. 별들은 주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요구할 뿐입니다. 이 문장은 그가 한국에 전할 경고의 상징이 되었다. 수십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그는 행성들의 정렬과 국가 경제에 관련된 점성술적 하우스를 정밀하게 계산해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날짜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 움직임, 에너지를 결합한 고대 공식의 결과였다. 이 폭로는 아시아 시장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는 2025년 11월 13일이 한국 시장의 어두운 시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한 금융 조정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의 첫 막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된 반응이 점차 조용한 공포로 번졌다. 조심스러운 투자자들 사이에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는 겐지스의 예언자에 대한 논쟁으로 들끓었다. 경제포럼은 회의론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라졌고 아무도 그를 믿는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달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라비 아난드를 특별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그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다. 그는 별들을 신비한 상징으로 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기계 속의 정밀한 기어처럼 보았다. 그는 그것을 운명의 수학이라 불렀다.
하늘의 모든 행성, 별 움직임은 각각 고유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계산했다. 미래에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보지 않습니다. 나는 더할 뿐입니다. 그에게 예측이란 고대의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았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연결하는 공식이었다. 그가 실천하던 베다 점성술은 미신이 아니었다.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체계로 계산과 천문학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는 고대인들이 현대 과학이 아직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우주는 살아있는 몸이며 별의 움직임은 단순한 빛이 아닌 힘이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따라 그는 매일 시간을 들여 하늘을 관측하고 그것을 역사적 사건 및 경제 주기와 교차 분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언론이 그의 예측을 다른 점성가들과 비교하려 했을 때 중요한 차이를 발견했다. 그는 결코 행운이나 운명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확률과 우주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라나시에 있는 그의 소박한 사무실에서 라비는 고서들과 현대 소프트웨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거의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그려진 한국의 천궁도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그 도표를 외과의사처럼 집중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각 나라가 고유의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과 공간의 조합이 그 나라의 강점과 취약점을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그 서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메모에는 1950년부터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 묘사되어 있었다. 급격한 성장의 순간들 뒤를 따르는 갑작스러운 충격들, 그리고 2025년 이 주기가 마침내 붕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토성, 즉 제약을 상징하는 행성과 혼란을 뜻하는 라후가 곧 한국의 경제 하우스에서 정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매우 드문 현상이며 항상 불안정한 시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여기에 목성의 역행이 더해지며 그는 이 조합을 금융균열지대라 불렀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베다 점성술을 아는 이들에겐 경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결합은 단순한 변동성 정도가 아니라 연쇄적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경제 전체 구조로 번지는 것이다. 라비는 하늘이 목적 없는 파괴를 예고하지는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말했다. 모든 위기는 경로의 수정입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가 그 본래 축에서 벗어날 때 우주는 그 나라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그를 일반적인 분석가들과 구별되게 했다. 그는 증시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는 집단의식의 움직임이 별들에 반영되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 있어 예측된 붕괴는 벌이 아닌 거울이었다. 그것은 야망과 신중함 사이에서 오랜 세월 지속된 불균형의 반영이었다. 한국의 투자자들이 조용히 불안해하는 동안에도 라비는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밤을 새워 계산을 다시 하고 가설을 시험하며 날짜를 검토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그는 선들이 불가피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마치 우주가 오래전부터 이 시기를 예정해 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침묵의 지도였다. 감정이 배제된 기술적 문서였지만 그 정밀함은 오히려 섬뜩했다. 행성 하나하나의 위치는 객관적인 관찰과 실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명시되어 있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권력의 이면에서 불안이 퍼지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논평을 거부했지만 정보는 이미 퍼져 있었다. 주요 국제 투자자들은 조용히 자본을 이동시키기 시작했고 일어날 수 있는 사태를 미리 대비했다. 어떤 정부도 예언이 경제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었다. 라비의 예측은 실현되기 전부터 이미 미래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반응에 무관심해 보였다. 여전히 차분하게, 감정 없이 오직 확신만을 담아 말했다. 그는 하늘이 학습의 주기를 닫고 있다고 말하며 일어날 일들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누군가 그를 과도한 경고자라고 비난했을 때 그는 이렇게 단순히 대답했다. 나는 두려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알릴 뿐입니다. 이 말은 분석가들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퍼졌고 세상은 어느새 그를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라비가 말하던 우주의 시계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듯 보였다.
한국은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늘이 이미 선포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젊은 라비는 평소와 같은 침착함으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부터 세상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라비 아난드의 최종 경고는 아무 예고 없이 등장했다. 고요한 어느 아침, 그는 단 한 문장이 강조된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해진 시간이 왔다. 그 문서에는 일련의 날짜들과 정렬 상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위기의 시작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심에는 2025년 11월 13일이 있었다. 라비는 이날을 토성과 라후가 한국의 경제 하우스에서 최대 정렬을 이루는 시점으로 묘사했다. 동시에 화성과 수성은 목성과 긴장 각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고대 베다 경전에 따르면 대규모 붕괴에 앞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성이었다. 이는 단순한 불안정성의 예측이 아니라 붕괴의 예고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신비한 단어나 비유를 쓰지 않았다. 오직 숫자로 말했다. 그는 한국의 KOSPI 지수가 단 하루 만에 5%에서 7%까지 급락할 수 있으며 이후 몇 주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총 25%까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 어조는 결코 자극적이지 않았다. 임상적이고 정확하며 거의 냉정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 될 것입니다. 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은 투자자들 사이에 불처럼 번져나갔다. 많은 이들은 믿지 않는 척했지만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언과 같은 사건에서 진짜 재앙은 때로는 사건 자체보다도 그에 따른 공포라는 것을 잘 아는 이들이었다. 라비는 곧 일어날 일이 단 하나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정한 파산도 없고 고립된 스캔들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본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들의 수렴이었다. 집단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공포, 부채 그리고 불균형의 종합이었다. 그는 경제란 결국 한 국민의 감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며 진동이 떨어질 때 시장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붕괴는 시스템 자체의 탈진이 물질화되는 순간이었다. 마쿠에서는 분석가들이 그의 도표를 실제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제사 속 과거의 시기들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한 점들을 발견했다. 동일한 천체의 배열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에 그리고 2008년 글로벌 붕괴 직전에도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우연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그 동일한 하늘의 구성이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이번에는 한국 위에 라비의 보고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제 전문 사이트들은 그의 계산을 해석하려 했지만 그가 드러낸 깊이를 이해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그는 행성의 합, 점성술 하우스, 그리고 정확한 이동 각도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마치 균형을 요구하는 거대한 우주 기계가 마침내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듯했다. 그의 분석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대형 기관들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조용히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폭풍을 앞두고 움직이는 물고기 때와 같은 본능에 의해 이끌릴 것이라고 했다. 라비는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징후는 이미 드러나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금융구조는 이미 취약했고 신뢰는 과도하게 팽창했으며 시스템은 그 자체의 에너지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이 위기를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필연적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그는 그것을 경제적 정화라 불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번 붕괴는 한국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다 견고한 가치 위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들 것이다. 한편 권력층 내부에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일부 장관들과 은행가들은 그 예언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려 했지만 다른 이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차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이면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라비의 침착함에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외치지 않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다. 단지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읽는 사람처럼 자신이 본 것을 말할 뿐이었다. 11월이 다가오자 불안감도 커졌다. 표면상 시장은 안정되어 있었지만 투자자들 사이의 분위기는 달랐다.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라비는 침묵을 지켰지만 그의 웹사이트에는 짧은 메시지가 올라왔다. 변화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며 아무도 첫 번째 균열을 듣지 못할 것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집단적 불안을 다시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 시기부터 온라인에서는 예언된 날을 5번째 징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급속히 퍼졌고 수많은 영상, 기사, 생방송에서 역사적 하락 가능성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세상이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라비는 계속 하늘을 관측하고 있었다. 그는 별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매일 밤 새로운 신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붕괴의 진짜 반가소에는 경제적 요인이 아닌 심리적 충격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정치적 사건이나 국제뉴스 하나면 충분했다. 그 순간 일련의 반응이 이어지며 연쇄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그건 장기간 누적된 긴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11월 5일부터 20일 사이를 가장 민감한 시기로 경고했다. 그 이후에는 불안정성의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도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했다. 라비는 위기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곧바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그 붕괴는 썰물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느리지만 조용하고 가차없이, 그리고 공포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시점에는 이미 늦어 있을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을 보호하며 무엇보다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공포에 휘말리는 자들은 돈 이상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썼다. 라비 아난드는 만약 별들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세계는 한국 경제의 깊은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도미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았다. 단순한 흔들림으로 시작해 역사적 수준의 조정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가 지목한 날짜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계산에 따르면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신뢰의 미세한 변동, 시장의 약한 위축, 대형 투자자들의 조용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하길 하늘이 준비 중인 일의 전조였다. 라비는 토성과 라후가 부의 하우스에서 결합할 때 그것은 불안정의 시기를 예고한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즉각적인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강제적인 재구조화의 시기를 뜻한다. 그는 이 결합이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경우 국가의 재정 에너지가 충돌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급격한 하락과 예기치 못한 혼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에게 있어 별들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서 공포, 낙관, 믿음을 연결하는 진동의 장창을 드러낸다. 그 조화가 깨질 때 전체 시스템은 리듬을 잃는 것이다. 라비는 자신의 계산을 바탕으로 11월이 결정적인 달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행성들이 예측대로 정렬된다면 일련의 경제적 사건들이 한국을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시험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는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는 전환이라고 말한다. 나라는 일시적인 약화의 시기를 거쳐야 하며 그 후에는 더 강해지는 재건의 과정이 따를 것이라고 본다. 마치 우주가 한국을 새로운 주기로 밀어넣고 있는 듯한 흐름이다. 그에 따르면 첫 번째 충격은 경제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변화는 인간의 심리에서 시작된다. 집단적 행동의 변화, 두려움, 의심, 신뢰의 상실이 만들어내는 연쇄 반응이 시작점이다. 그가 불안정성의 진동이라 부르는 현상은 이미 몇몇 고립된 부문에서 느껴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파장을 준비하는 예고에 불과하다고 한다. 라비는 긴급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정확하게 말한다. 그는 우주의 수확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이들은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하나의 명확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것이 단일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축적된 힘들의 결과, 잘못된 경제적 결정, 과도한 야망, 한계에 도달한 주기들이 겹친 결과라고 말한다. 라비는 이것을 금융 카르마의 수렴이라 부른다. 과잉의 에너지가 자연의 균형으로 되돌아오는 지점,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은 필요하다면 급격하게 조정되는 것이다. 비록 그의 말이 지닌 무게는 상당하지만 라비는 이것이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다. 이는 하나의 경고일 뿐이다. 그는 붕괴는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인간의 결정이 바뀌면 결과 또한 바뀔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점성술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이다. 학습의 길로 갈지, 붕괴의 길로 갈지는 결국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라비는 경계심과 신중함을 권한다. 만약 행성들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진다면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를 재검토하며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집단 감정의 장창이 혼란에 빠지면 공포가 가장 큰 적이 된다고 경고한다.
두려움의 시간에 침착하게 행동하는 자가 그가 썼다. 전체 시스템의 안정축이 된다. 그는 날짜를 엄격히 못 박지는 않지만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의 시기가 큰 조정의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것은 비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재정의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단단한 것과 약한 것을 가려내는 일종의 우주적 필터. 그는 이 시기 동안 세계 경제도 동아시아에서 비롯된 반향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의 징후들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부의 반응 또한 이 흐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밀려드는 파도를 막으려 하겠지만 그 파도가 바로 주기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대응이나 경제적 조치가 있더라도 사건의 흐름이 인간의 통제를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라비는 모든 것이 사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두려움이 지배하면 불균형은 커진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충격은 줄어든다. 라비 아난드는 만약 현재의 행성 에너지 흐름이 계속된다면 한국이 단순한 금융 위기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의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토성과 라후가 동시에 권력의 하우스를 압박할 때 그 영향은 경제를 넘어선다고 말한다. 분열이 커지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며 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결정의 시기를 맞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불협화의 에너지는 경계를 알지 못한다. 시장에서 시작되어 집단의식으로 끝난다. 그에 따르면 경제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그 동일한 정렬은 정부와 국민 사이의 긴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라비는 치열한 논쟁, 시위, 권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을 말한다. 그는 붕괴를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강한 불안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언급하며 그 안에서는 말 한마디, 결정 하나가 확대된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이 시기는 두려움과 변화에 대한 희망이 섞인 긴장된 에너지장이 펼쳐지는 시간이다. 라비는 분석에서 화성과 케투의 존재도 언급한다. 이 두 천체는 단절과 재탄생을 상징한다. 그는 이 조합이 집단적인 변화 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가 기존의 정치 구조를 재검토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하늘이 쇄신을 요구할 때 낡은 형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그의 예측은 파괴가 아닌 재시작에 관한 것이다. 집단적 운명이 다시 쓰여질 수 있는 시기, 불만과 진화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변화의 시간이다. 라비는 또한 주변 국가들 사이의 인식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간에 천체 주기상 상호 의존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만약 경제 예언이 일부라도 실현된다면 그 여파는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어 숨겨진 취약성을 드러내고 예기치 못한 조정을 촉발할 수 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만 별의 배열은 아시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연쇄적 흐름을 가리킨다고 한다. 라비는 중국에 대해 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그는 중국 역시 한국과 유사한 천문학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다만 그 규모는 더 크다. 부동산 부문과 금융 시스템이 토성의 영향 아래 놓여 있으며 이는 압박과 조정의 시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만약 현재의 행성 정렬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내부적인 긴장을 겪게 되고 그 영향이 주요 교역국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한국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반면 인도 출신 예언자인 라비는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그는 일본의 천궁도가 안정성과 회복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확장과 지혜를 상징하는 목성이 일본에 유리하게 배치되어 있어 일본이 지역 안정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회복의 길을 걷고 경제적, 정신적 재건의 과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한다. 그는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적 재정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만약 우주의 압력이 현실화된다면 두 나라는 과거의 갈등을 내려놓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위기는 진정한 동맹의 어머니다. 그가 그렇게 썼다. 이 예측은 만약 혼란이 발생한다면 그것 자체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라비는 초기 충격 이후 공동체적 재건을 향한 강력한 집단적 의지가 솟아오를 것이라 믿는다. 그는 서면 인터뷰에서 거듭 강조한다.
이러한 예측들은 단죄가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언제나 의식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별들은 길을 보여줄 뿐 그 길을 대신 걸어주지는 않는다. 그는 위기의 모든 주기가 영적 각성의 기회이기도 하며 다가올 일들은 하늘보다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라비는 2025년을 전 세계적 전환점으로 본다. 지혜롭게 대응하는 나라들은 더욱 강해질 수 있고 탐욕과 과도한 경쟁에 집착하는 나라들은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 내에서 지닌 에너지적 문화적 역할 때문에 이 변화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위기를 학습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능력이 아시아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라비 아난드는 별들이 예고한 이번 주기가 붕괴로 끝나지 않고 갱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집단 의식의 시작이다. 그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행성의 에너지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토성은 제한을 상징하는 영역을 떠나고 성장의 상징인 목성은 다시 정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정렬은 점진적인 회복의 길을 열 수 있으며 잃어버린 신뢰와 명확성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회복은 단순한 경제적 회복이 아니다. 그는 영적 부활을 예견한다. 불확실성의 시기를 지나 윤리와 목적의식을 배우는 국가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튼튼하고 지속 가능한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의 가르침은 돈이 아니라 의식에 관한 것이다. 그가 그렇게 썼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이 단순함, 신중함, 믿음의 가치를 이해할 때 우주는 조화를 이루어 응답한다. 그리고 그 응답이야말로 혼란 이후에 피어나는 진정한 기적이라고 그는 믿는다. 라비는 만약 에너지들이 이 흐름을 계속 따른다면 2027년이 한국에게 번영의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계산한다. 그는 과학적 진보, 정치적 안정성, 심지어 역사적 화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오늘의 그림자는 집단적 새벽의 전조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재건의 상징이 되고 믿음과 균형이 가장 어두운 순간들조차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라비는 아무것도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한다. 회복은 붕괴처럼 인간의 의식에 달려있다. 그는 각 개인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집단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가들은 그것을 구성하는 마음들의 반영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시민은 미래를 형성하는 에너지장의 일부이며 아무리 작아 보여도 각자의 행동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 기여한다. 그가 자신의 추종자들과 나누는 글들에서 라비는 배다 점성술이 공포의 도구가 아니라 안내의 도구라고 계속 강조한다. 그것은 지도를 보여줄 뿐 정확한 길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지도는 인간의 걸음이 바뀔 때 함께 바뀐다. 자유의지는 별들조차 존중하는 힘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이 관점이 그를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한다. 그는 저주를 선포하지 않는다. 그는 지혜로의 초대를 제시한다. 그는 미래를 살아있는 존재, 형태를 지닌 것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만약 예측이 일부라도 실현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과도함을 줄이고 본질적인 것을 보호하며 공황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을 피하라고 한다. 그는 모든 큰 변화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내면의 준비야말로 미지의 것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방어책이라고 한다. 세상은 밖에서부터 변하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안에서부터다 라고 그는 쓴다. 그에게 있어 예언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다. 혼돈이 닥치기 전에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에 자신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라비는 모든 위기가 겸손함으로의 부름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이 시기를 인류가 삶을 지배하는 균형을 다시 존중하는 법을 배운 전환점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환상의 시대가 끝나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게 있어 진실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해방을 주는 것이다. 빛이 다시 비추기 위해 무엇이 바로잡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언자는 자신의 글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며 그것은 그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구절이 되었다. 별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단지 볼 준비가 된 것을 드러낼 뿐이다. 그는 미래를 아는 것은
지혜롭게 사용될 때 축복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에게 준비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다가올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숙의 기회다. 라비에게 있어 한국은 파멸이 아닌 극복을 향하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는 이번 주기를 통해 더 당열되고 더 강해지고 더 의식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는 모든 시련이 하나의 문이며 고통은 이해될 때 힘으로 변한다고 믿는다. 어떤 어둠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는 썼다. 빛은 항상 떠난 곳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그의 예언의 본질이다. 다가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그 이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망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파괴의 경고가 아닌 지혜의 상기로 마무리한다. 모든 내려간 것은 올라간다. 모든 부서진 것은 다시 만들어진다. 우주가 닿는 모든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의 말은 믿음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며 각자가 하늘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바라보기를 초대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이 예언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일깨웠는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변하면 나라의 운명도 바뀐다고 믿나요? 당신의 생각을 나누고 이 성찰을 널리 퍼뜨리는 데 함께해 주세요. 미래는 아직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은 우주가 계속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의 한 줄입니다.